안녕하세요. 말 못하는 남자 MM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밤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인 부채, 개인 빚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도피한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잡기 힘들다, 빚을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맨 처음 이번 영상 주제를 떠올렸던 가장 첫 번째 경험은요, 한 2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5년 동안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 금액을 갚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작정하고,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성 채무자들 많잖아요. 작정하고 건강보험료 미납하고 뭐 몇백만원 그런 거 우스우니까 나쁜 맘 먹고 돈을 안 갚으면은 진짜 외국에서는 아예 안 갚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빚쟁이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레파토리는 그렇게 희귀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전에 IMF 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도 그때 당시 이제 잠적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죠.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대표적인 예로 2년 전에 마이크로닷 사건인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공중파에 나오면서 되게 뉴질랜드에서 정착한 안정된 삶,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공중파에 그대로 방송되면서 되게 욕을 많이 먹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거 다뤄지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인터폴 수사 요청도 되게 신속하게 들어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진 입국은 했습니다. 부모가 자진 입국하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으로 합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부는 3년, 모는 1년 선고를 받고, 그게 2020년도니까 지금 어머니 쪽은 출소를 했겠네요. 아버지는 뭐 감형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감옥에 있을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 빚 저기 빚 끌어다가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들이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식으로 피해본 분들 뭐 건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국내에서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보통 주변 지인, 왜냐면은 제1금융권 같은 데서 금액을 빌리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담보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린다고 해도 본인 신용으로 빌려봐야 얼마를 빌려주겠어요? 200, 뭐 몇백만원, 뭐 고작해야 몇천만원일 건데, 결국 이렇게 도망까지 칠 정도로 채무를 졌다? 그러면은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가 되고, 이거는 보통 주변 지인, 한국에서 맺었던 뭐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 사업 투자자들, 아니면은 자기 사업체하고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원래 돌려줘야 된 그 금액 자체를 그대로 본인이 해외 자산으로 환전을 하고 이주를 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뉴스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도 요런 해외 이주, 고의성을 갖고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환전까지 마쳤다고 하면은 강제로 송환시키거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범죄인 인도 조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케이스도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마이크로닷 케이스가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하죠. 그렇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뤄지니까 수사기관은 부랴부랴 그냥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고, 네덜란드에서 바로 뭐 압박 들어오기 전에 자진 귀국은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왔네요. 원래 여기까지 걸어올 생각이 아닌데 너무 멀리까지 걸어왔네. 여기는 게스트타운입니다. 밤에 오는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어느 계절이든 밤에 나와서 걷기 참 좋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조명들도 되게 예쁘게 정도 잘 돼 있고요. 여기 있는 가게들이 또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면서 곁들여 먹기 좋은 레스토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혼술하러 한번 와볼까? 지금 게스트타운에서 간단하게 저녁 대열 겸 팀월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유학생분이 올린 블로그에서 팀월튼 글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왔다면은 팀월튼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의 글이었는데, 사실 팀월튼은 뭐 엄청 밸류 있고 그런 식당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김밥 천국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말 간단하게 한 끼 빨리 때우고 이제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디 가든 있죠. 캐나다 어디 촌락에도 뭐 식당 비스무리하게 생긴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건 팀월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가게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밖에 추워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지금 별로 안 붐비는데 주변에 학생들 많은 시간에는 되게 라인도 길고 바쁜 가게예요. 평점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여기가 다운타운에서 그래도 평점 안 좋은 걸로는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여기 좀 불친절하긴 해. 그리고 여기서 엄청 안 좋은 난동 사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약간 외국인을 냅다 뒤에서 찔러버리는 사건이 한 반년 전에 있었는데, 별로 그래서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이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박재우 의원이네요. 해외 이주자 채무액 상위 50인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했죠.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뭐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집을 보니까 일단은 채무액이 뭐 몇십억은 웃었고 119억을 들고 9년째 외국에 잠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이 빌린 이 돈의 출처는 보통 개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쪽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로 인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빚 갚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회수율도 나와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고의성 갖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그 외국에서 정착하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 채무액 상환율을 보면은 거의 2%? 3%? 거의 못 돌려받더라고요. 자,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을 항상 참 자주자주 찍어야지 하는데
아휴, 사람 의지가 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 또 의지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요즘엔 또 겨울 들어서면서 해도 부쩍 짧아져서 한 3시쯤 되면은 한국에 한 5, 6시? 거의 해가 지려고 니웃니웃 지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매우 흐립니다. 비가 거의 뭐, 오늘은 또 날씨도 추워서 이렇게 눈 내리고 이런 날씨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부채 그 악덕 채무자들 얘기를 했죠. 한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지내다 보시면은, 관계를 맺다 보면은 요런 류의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밖에 못하시는 어르신인데 한국엔 절대 안 돌아가. 자기 자식들하고 뭐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 다 한국에 잠깐씩 들어갔다 들어오고 하는데 본인만 안 가셔. 약간 이런 오늘 주제였던 그런 부류의 분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돈이 뭐라고 남한테 피눈물 쏟게 만들고 도망치긴 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본인은 그 고국 땅을 자신을 밟지 못하는, 이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재호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대로 좀 더 법제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해외 이주를 했다고 해도 아예 그 정보가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캐나다 이민국에 많은 정보를, 한국에 있는 정보를 넘겨줬고, 요런 거 국가 간의 공조 시스템만 잘 마련되면은 이렇게 악덕 채무자들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런 외국에서 남의 돈 끌어다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요런 사람들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꾸려봤습니다.